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회유를 한 거야, 회유를. 그리고 그 회유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피해 여자가 서울 왔는데 그렇게 좋게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남자친구도 오겠대. 결혼해서 남자친구도 오겠대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 나쁘잖아요.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공군에서 여자 중사가 자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죽게 됐냐면요. 사실 좀 긴데 뭐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식 자리 참여해라 그래서 갔는데 회식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다른 이제 선임 중사가 이제 뒷자리에서 막 성추행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개빡치니까 바로 내려서 이제 신고하고 이제 뭐 하려고 했지. 근데 다음날부터 해서 보고를 하면은 묵살을 하고 또 윗사람 보고하니까 또 묵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묵살한 사람만 한 네다섯 명 되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막 개빡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가족이 전화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정식 절차가 처리가 돼서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는 이 부대에 못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 다른 부대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다른 부대로 가요. 뭐 그 사이에 뭐 두 달 동안 뭐 휴가를 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이제 못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근데 가니까 이쪽 부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나를 곱게 안 보는 거야. 막 일 시키고 막 난 그 성추행 피해자고 이런데 막 그런 거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자꾸 잡아놓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관심병자처럼 그러니까 관심병자처럼 막 보고 막 이렇게 얘 또 막 찌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새 부대에서 3일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4일째 되는 날 사실 뭐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하고 그날 자살을 합니다. 이게 뭐 사건의 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연관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다 그런 거 무마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주가 됐고 그리고 사실 이 자살을 할 때 뭐 목을 매달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다 찍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매는 것부터 해서 죽는 과정을. 그래서 좀 이슈가 좀 됐죠. 예. 이 사건도 근데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또 마녀사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일은 대부분 마녀사냥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청원에 올리는 사람은 한쪽에 쏠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뭐 어머니나 이런 분이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것만 올려. 불리한 건 안 올린다고. 그러니까 보통 마녀사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건의 진위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그 저 부사관들만 욕을 하고 다 조져라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 뭐 내용을 항상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저쪽이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음. 지금 생각하는 이제 이 지금 이 기사의 문제들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군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은폐하고 해가지고 이 많은 부사관들이 다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딱 터진 날 다음 날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은폐가 있었죠. 뭐 한 2, 3일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가 청원 휴가를 내서 바로 휴가를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올라가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은 이 사건의 되게 초반이야. 그러니까 그 은폐를 하려고 오고 뭐 합의 종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 사건의 되게 초반입니다. 초반. 초반에 잠깐 있었던 거고 결국 피해자가 계속 막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위에 올라가요. 실제로 뭐 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서 뭐 22번 뭐 했다고 하고 청원휴고도 두 달을 보내줬다고 했죠. 그리고 뭐 국선 변호인도 붙여줬대. 뭐 재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휴가 끝나고 와서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잖아요. 부대 복귀를 했을 때 이 그 성추행 가해자는 이미 딴 부대로 갔어요. 사건 초반에 한 2주 만에 갔어. 막 경찰 조사도 받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군대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건 초기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갔다 왔잖아. 두 달 휴가를 갔다 와서 솔직히 이제 그 막 무마하려고 했던 부사관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못 다니잖아. 그래서 딴 데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그동안 이제 그런 절차를 취했겠죠. 그래서 다른 부대로 갔어. 갔는데 이제 거기 부대에서도 이제 막 뭐라고 했다는 거야. 막 이렇게 FM적인 얘기만 하고 막 이게 성추행 피해자인데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막 일만 시키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응?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한 건 진짜로
군대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못했기 때문인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사들은 다 그렇게 나와. 어? 조치를 제대로 안 취했기 때문에 자살한 거냐 이 얘기야. 조치를 안 취한 건 3월 초에 3월 초. 실제로 자살한 건 5월 말이야. 그 중간에 실제로 이게 이 일이 커졌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는 다 보고가 됐어요. 막 어디까지 올라갔냐 뭐 이런 거를 따지려면은 사실 뭐 어려워. 뭐 무조건 공군 참모총장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부대까지 올라오고 이제 그게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조사했는데 무혐의다 이러고 딱 끝났다고 쳐. 그럼 이제 개빡치는 거지. 그러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계속 조사가 되고 있었고 그냥 조사 중에 이렇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정말로 실제로 이 자살한 크리티컬한 이유는 그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조사 중에 갑자기 그냥 뭐 탁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한 날에 그날 혼인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 무슨 얘기냐면, 응? 그냥 그런 거죠. 이제 상사 중사들이 이렇게 그 남자친구도 회유를 했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이제 같은 부대 부사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당연히 이제 고소가 되면 합의를 봐야 되니까 막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째 부대에 그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후배일 거 아니에요. 후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런, 나 지금 전역해야 되고, 잘못하면 뭐 깜빵할 수도 있다. 합의 좀 해달라. 하게 해달라. 막 이렇게 막 빌면서 했겠지.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냐는 거야. 아니, 뭐 상사님, 뭐 중사님, 뭐 잘못했으면 뭐 대가를 치러야죠.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부대에서는. 부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했을 거라고. 그냥 좀 대충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되게 배신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야. 자살할 때 영상을 남긴 이유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막 좆되게 하고 싶었으면 영상을 남기잖아요. 남기고 그 메시지를 넣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거. 뭐 중사는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상사는 어떤 일을 했다. 뭐 중사는 뭐 이렇게 막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쓴다고 쓰고 죽는다는 거야. 영상을 찍었다면. 근데 이 영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좆되게 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슬퍼하지 않을까 이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슬퍼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배신감으로 그런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서 같은 게 안 나왔어. 핸드폰에서 뭐 메모가 나왔대 메모. 근데 메모는 뭐 옛날에 쓴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가해자 때문에 뭐 내 몸이 더러워졌다 이런 메모가 나왔긴 했대요. 근데 이게 유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 말은 그거야. 사건 당일에 응?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 회유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배신감으로 죽었을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기사에 나오는 대로 사건 초반에 뭐 한 두 달도 전에 그런 부사관들이 이렇게 회유하고 뭘 했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응? 지금 와서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군 부대에서는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성추행 가해자는 구속되고 뭐 이렇게 뭐 깜빵도 살 수 있겠죠.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그런 거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있는 부사관들이 이렇게 막 일을 덮으려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응?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 이 얘기예요. 아니 당연히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뭐 대가리들 있잖아. 대가리들이 진급을 못하고 나중에 되게 빨리 전역을 해야 돼요. 난 그런 특수성이 문제라고 봐. 응?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진급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어쨌든 그런 특수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무조건 뭐 솔직히 막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 막 이게 숨겼다 그래. 숨기고 막 보고 안 했다 이래. 근데 그게 며칠 안 돼요. 말 그대로 완전 사건 초반이야. 실제로 계속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한 3일, 뭐 이틀 내에 다 위에 보고가 돼서 진행 중이었다고. 근데 자꾸 뉴스에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들 다 조져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봐봐, 내가 중사나 상사 뭐 준이의 입장이에요.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피해자를 뭐 좆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유를 했다는 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안 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한 번 물어본 거 합의하고 그냥 끝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 번 물어본 게 이 직이 날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잘못을 했냐 이게요. 이게 마치 지금 기사에는 막 공군 전체가 막 해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했다 이런 듯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 그대로 사건 초기에 그냥 한 번씩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피해 여군이 이제 20B, 뭐 20 전투 비행단을 20B라고 하나 봐요. 20B에 있다가 15B로 옮겼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가해자가 딴 데 가는 거야. 피해자는 그냥 그 부대 내에서 뭐 보직 이동을 한다든지 이게 좀 당연하거든요. 사실 저도 뭐 그런 폭력이 있었어. 제 군생활 할 때. 그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 가해자는 저 멀리 보내. 피해자는 그냥 여기서 뭐 소대만 옮겼었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옮겼다는 기사를 보고 사실 좀 이상했어. 왜 그러냐면 공군 부사관은 육군이랑 좀 다릅니다. 처음에 지원을 하면은 연고지 있잖아, 연고지. 그러니까 충남 출신이면 그쪽 충남 서산에 보내는 거야. 그 연고지로 보내기 때문에 피해자인데 딴 부대로 보낸다는 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야, 너 딴 데 가.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계속 여기서 군생활 했고, 내 집이 여기 근처인데, 그건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새로 전출 간 부대가 좀 되게 좋은 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치를 봤어.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부대는 이게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어요. 충북인가? 하여튼 뭐 충청도에 있어. 새로 간 부대는 어, 경기도에 있더라고. 성남이야, 성남. 성남이면 서울 바로 밑이잖아. 분당 뭐 그쪽일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피해자가 이렇게 뭐 어쨌든 뭐 거기로 옮겨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너 거기로 보내줄게라고 얘기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 근데 군대에서도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 좋은 데 가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좋은 데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남자친구도 맨 부사관이고 그 20B에 있었으니까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남에. 응? 근데 혼인신고를 합니다. 군대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남자친구도 서울로 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서울의 부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사실 그러니까 성남 부대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어, 아닌가 그런 거야. 이게 사실 그 사건이랑 비슷합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여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어.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니까 오거돈이 아 미안하다 이거 제발 알려달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너 대신에 서울에 좋은데 위치에 보내줄게. 뭐 정규직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서울로 보냈잖아. 그리고 이 간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어.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회유를 한 거야, 회유를. 그리고 그 회유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한번 볼게.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죽은 이제 이 여군 부사관도 회유가 됐잖아. 그래서 좋은 데로 간 거잖아.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도 이렇게 해서 가겠대. 아니 저쪽 부대 입장에서는 아니 그 성남 부대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아니 한 명 왔는데 여기까지 결혼해서 한 명 더 오겠다는 거야. 사실 그럼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갈궜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응? 진짜로 막 그 관심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라 하진 않았겠지. 그리고 처음 가는 날은 당연히 뭐 야근할 수도 있어요. 뭐 3일 있다가 뭐 자살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제 말은.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야. 그 오거돈 피해 여자가 서울 왔는데 서울시청에서 딱 보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좋게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남자친구도 오겠대. 결혼해서 남자친구도 오겠대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사건 초기에 부사관들이 잘못을 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뭐 묻으려고 했으니까 합의를 종용한다는 거. 근데 사실 내가 그 부사관 입장이 되어 보면 야 이거 좀 봐주라. 얘 그냥 이렇게 전역 시킬 거야?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야. 그 이후에 뭐 계속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건 초기에 잠깐인데 그걸로 혹시나 모가지가 날아갈까봐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커졌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리고 마치 이 공군 전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회의로 해서 좋은 위치에다 보내주고, 남자친구까지도 그렇게 혼인신고를 해서 이렇게 뭐 보내주려고 했다면, 응? 그리고 막 그런 전화 같은 거 다 받고, 뭐 조사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살을 했다고 해서, 어? 조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살한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닌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넘겨짚고 생각을 해서 이 부사관들을 다 조지고 공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후에 뭐 조사가 나와 봐야겠죠. 한번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